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입니다. 최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미국 3개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RPG 레벨업 시간을 측정한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레벨을 올리기까지 큰 시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간 고정관념에 의해 IT나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고정관념들로 인해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순위 판도는 또 어떻게 변했을지 7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7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과 디아블로3의 순위가 3계단 하락하는 등 하위권 게임들의 순위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1위는 블레이드 앤 소울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캐릭터 서버 이전 부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서버 이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레벨이나 보유 아이템 등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버 이전권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버 이전 서비스라는 걸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인구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서버별로. 여기는 너무 인구가 적고 여기는 인구가 많아. 그럴 때는 무료 이전 서비스를 오픈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기 가면 한가롭게 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유료 서비스로 만들었을 땐 유저들이 이렇게 많이 서버를 옮기고 싶어 하는데 요거를 권리를 요 이전권을 팔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서비스사로서는 매출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겠죠. 무료도 아니고 유료인데 유명 서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유료 서비스인데 심지어는 유료 서비스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축섭이라고 저희가 불리는 서버들이 있어요. 뭐 경매장에서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경제 활동도 훨씬 더 좋고 경제도 꽤 괜찮은 그럴싸하게 돌아가는 그런 서버다라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 대기 시간이 있으면서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제한은 아마 두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것도 너무나 인기 폭발일 경우에는 일찍 사전에 마감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가운데 서든어택2가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하며 7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FPS 서든어택의 후속작 서든어택2가 드디어 출시됐는데요. 출시 첫날 2.5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게임 순위 7위를 기록한 서든어택2가 초반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드디어 서든어택2가 출시를 했습니다. 플레이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슈팅감이나 어떤 플레이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쾌하고 서든어택 1에서 느꼈던 그 바로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 느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아주 집중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저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리로드 모션부터 시작해서 맵에서 끼는 현상에서 발생하는 말도 안 되는 버그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성 캐릭터가 사망을 하면은 갑자기 총성이 멎습니다. 그래서 시체 근처로 다 모여요. 집도이가 한 분 계십니다. 적군 집도이가 총을 쏴서 자세를 계속 바꿉니다. 잠시 동안 명복을 빌어주는지 주변에 이렇게 다 둘러서서 잠시 동안 계시다가 떠나는 뭔가 FPS, 밀리터리 FPS를 이용하시는 방향성을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좋은 쪽의 이슈보다는 좀 나쁜 쪽의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시중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아요. 오버워치가 지금 발매가 되고 PC방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오버워치가 시장 자체를 잠식해버리고 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발매를 한 게 아니냐. 오버워치가 발매가 되고 나서 유저들의 눈높이가 훨씬 더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어떤 디테일 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가서 이 디테일을 높이고 유저의 만족도를 올리는 작업을 했었어야 맞지 않겠느냐. 300억, 400억짜리 게임이 되더라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튜닝을 해서 나오는 게 맞지 않았는가. 지금 뭐 서비스사로서 그리고 또 개발사로서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7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오버워치입니다.
지난 6일 오버워치가 미국 공식 SNS를 통해 신규 영웅에 대한 힌트를 공개했는데요. 새롭게 추가될 영웅은 프로토타입 생체 라이플을 사용해 멀리 떨어진 아군에게 회복 효과를 주거나 공격력 증가 버프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오버워치에서 또 신규 영웅에 관련된 어떤 힌트를 제공해서 화제인데요. 대대로 블리자드사의 게임들을 플레이해온 사람들은 이런 힌트나 떡밥들을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이 힌트를 가지고 다음 캐릭터는 어떤 배경이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외형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추리 소설을 쓰시는데 이게 또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리자드 퀴즈가 또 한 번 발동됐는데 이번엔 오버워치에서 발동이 됐다는 이 부분에서 오버워치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세 게임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이런 와중에 오버워치에 새로운 상표권이 출원했다고 해서 역시 화제인데요. 그렇죠. 상표권 출원을 또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오버워치는 콘솔에서도 콘솔 컨트롤러 마우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굉장히 즐거움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분위기를 또 살펴보죠. 모바일 쪽에서 FPS 게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어요. 그 리더가 중국 쪽이긴 하지만 여기까지의 단서들을 조합을 해보면 오버워치는 마우스와 키보드로 하는 그 쾌속 플레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플레이의 쾌감이 살아있다. 그리고 오버워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장으로의 쾌속 진입 그리고 캐릭터 전환 이런 부분이 모바일 게임성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샷에 있어서의 어떤 정밀도를 어느 정도 버리고 간다라고 한다면 모바일에서 충분히 오버워치를 플레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오버워치 캐릭터들은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 무기 전환을 다양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스킬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게 되면서 이거를 모바일에서 어떤 식으로 버튼화할지 어떤 형태의 조작을 가져가게 될지 부분에 있어서만 잘 해결한다면 오버워치는 모바일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슈팅 게임이 아닐까.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에서는 여름 방학 시즌을 노린 서든어택2의 출시로 인해 여러 게임들의 순위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럼 모바일 게임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7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여러 게임의 순위가 뒤바뀐 가운데 스톤 에이지와 마블 퓨처 파이트가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8위는 스톤 에이지입니다. 스톤 에이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 게임 스톤 에이지의 IP를 기반으로 개발된 모바일 턴제 RPG인데요. 출시 직후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하고 7일 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초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지금 스톤 에이지가 네.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좀 최근 들어서 정말 금빛 갑옷과 불화살과 이것으로 치장한 액션 RPG 빵빵빵빵 뭐 이 부분에 약간 좀 진려하고 있는데 좀 새롭게 캐릭터의 귀염성과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RPG 타이틀이 등장했다는 면에 있어서 좀 주변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틀이 스톤 에이지라는 건 또 시사하는 바가 없죠. 스톤 에이지를 플레이해본 유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스톤 에이지라는 게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유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작이 나왔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기에는 스톤 에이지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국내도 국내지만 좀 세계 시장을 염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엿보이거든요. 국산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국적이 애매모호한 이 분위기거든요. 무국적성을 띠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아트에서 오는 뭔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너무나 한국 게임 같아 이런 분위기와 너무 미국 게임 같아 이런 것이 아닌 약간 중간에 떠있는 태평양 어디선가 만든 듯한 무국적성 캐릭터의 대표적인 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 디즈니 3D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과 분위기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도 기대 이상의 매출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5위는 클래시 로얄입니다. 지난 4일 클래시 로얄에 토너먼트가 추가됐습니다.
토너먼트는 호스트가 기간 및 준비 시간 등을 적은 후 개최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어 지인들끼리 즐길 수도 있는데요. 순위에 따라 보상이 담긴 상자를 얻을 수 있으며 토너먼트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클래시 로얄에 토너먼트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새 기능이 들어갔고 새 유닛, 밸런스 패치 이런 것만으로도 모자라니까 이제 너희들 돈을 한번 훨씬 더 써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유료 토너먼트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토너먼트 구조는 간단합니다. 일단 돈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토너먼트를 개최를 하고 개최를 하면은 거기 인원수에 맞게 유저들이 이제 진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1승 할 때마다 트로피를 뭐 가감하면서 가장 트로피를 많이 획득한 유저들 이제 좀 순차적으로 해갖고 순위별로 이제 보상을 주는 이런 모드죠. 근데 지금 보면 최대 1000명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1000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것 같은데 그렇죠. 최대 1000명이 즐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227만 5,020원이 필요해요. 1000명짜리 토너먼트를 열려면 227만 5,020원이 필요해요. 토너먼트 하나를 열기 위해서 2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우리는 정말 생각만 하는 정도지만 쉽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을 위해서 아주 크게 쓰는 사람들을 위한 큰 과금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 유저들은 그냥 토너먼트가 생겼으니까 그냥 저희 가서 플레이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써볼까 이 정도지만 정말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이 과금 모델을 또 하나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7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세븐나이츠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순위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순위 반등에 성공한 세븐나이츠가 모바일 게임 1위를 차지했는데요. 과연 다음 주 순위 판도는 또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보면서 승문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스포츠의 새 역사 이곳